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해임이 아니라 정직이 될 거란 전망이 지난 며칠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상대로 된 건데 이 2개월의 의미는 또 무엇일지 그동안 징계위를 취재해온 한송원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정직 2개월도 뭐 상당한 중징계죠, 검찰총장에게는. 그런데 이 정직 2개월에 법무부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 셈법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네, 전략적 셈법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은 정직 2개월이면 법원에서 징계 효력을 멈춰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예. 해임 면직과 같은 중징계 처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판단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수 있지만 정직 2개월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면 법원에서도 뭐 상당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징계 수위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자, 그런데 2개월이면 윤 총장으로서는 남은 임기의 뭐 거의 절반 가까운 긴 시간인데 이 정도면 법원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번 직무정지와는 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예. 그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는 기준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인데 2개월 정직 이후에도 윤 총장은 검찰총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지난번에는 징계위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도 급하게 진행했지만 이번은 촌각을 다투는 일이 아닌 점도 좀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 이건 언제쯤 나옵니까? 아직 신청을 안 한 거죠, 윤 총장 쪽에서? 네, 근데 사건을 접수하고 행정법원 재판부에서 신문기일을 정하면 예. 한 2, 3주가 걸릴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또 코로나19라는 변수도 작용하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직 바로 진행되더라도 정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재판이 시작되는 셈인데요. 재판부의 판결이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가 이 판단을 노렸다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당분간은 윤석열 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현 정부가 관련돼 있다고 지금 추정되는 월성 원전 사건이라든지 또 다른 뭐 금융 사건 이런 것도 수사에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주요 권력 수사는 좀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사건과 중앙지검 옵티머스 수사의 정관계 로비 수사는 이런 수사들을 지목하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수사들은 윤석열 총장이 없으면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